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방 돌아왔어요. 자, 저희 톡스타 2부 금요일이니까요. 오늘은 2부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1부에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들 이미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로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제가 퀴즈 내드렸었는데 문제를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아직 어려워가지고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퀴즈 내드릴 거고요. 힌트까지 드릴게요. 퀴즈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우호적인 세력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이고요. 1번 백기사, 2번 김기사, 3번 속기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김기사는 저희 예전에 내비게이션 아니었나요? 내비게이션? 김기사 내비게이션. 저는 팀앱을 쓰긴 하는데 김기사 내비게이션이고요. 지금은 김기사가 아니죠.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속기사. 속기사는 뭔가요? 저 속기사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정답은 과연 어떤 게 될까요? 제가 힌트 오늘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별톡방에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우리 LG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 드디어 D-Day 1입니다. 내일인데요.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무료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회피 결정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김보은 스타의 실물도 구경하시고 우리 LG 시스템 스타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또 뒤풀이까지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1577-7451번으로 연락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한 분의 스타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은 바로 상승 타이밍 스타분입니다. 1부에서 저희 함께 했었죠? 2부에서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2부를 이제 스타님이랑 두 번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어떤 각오로 상담을 해주시겠다라고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종목 상담을 1시간 동안 제가 혼자 이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최근 시장 생각해 보면 종목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질문 주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 혹은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과연 정말 잘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주 사실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상승 타이밍 스타에게 오늘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벌써부터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츠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면 될까요, 어머니? 예. 매수가가 6,630원에 35% 가지고 계시고요. 예.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최저점까지도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과연 회복이 가능할런지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한번 궁금하신 내용 전부 다 풀어가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일단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하츠라는 종목을 왜 사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종목이 우리나라 렌지푸드 1위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공기청정기 그거를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올 겨울쯤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학교로 팔리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샀어요. 네. 일단 문의 주신 투자자 분이 하츠라는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굉장히 이제 적합했습니다. 일단 하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제작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올해 2월, 3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관련주들, 하츠를 포함한 위닉스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50 웰크론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하츠 또한 같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죠. 조정을 강하게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하츠라는 기업은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가를 봤을 때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문의 주신, 즉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올라오기는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앞으로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 지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올해 최악의 이제 미세먼지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츠를 제외한 위닉스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있는 크린앤사이언스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츠는 그런 위닉스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약하게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같이 상승할 때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드리는 대응법은 뭐냐면요. 월요일 날부터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대한 뉴스 때문에 이 하츠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그 전략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있는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다가 다음 주부터 재차 상승 시에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거를 저는 추가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제가 이제 주식을 좀 잘 할지 모르는데 지인 추천으로 샀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장기라도 가지고 있다 원금 되면 그냥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나쁜 방법일까요? 지금 일단 장기 투자, 그러니까 즉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상승장일 때 가능한 전략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이 하츠라는 기업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몇 프로씩 줄여야 될까요? 줄이는 방법은 월요일 날부터 이제 종가에 보유 수량의 10%씩 해서 한 10일에 걸쳐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제가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하츠 상담 봐드렸고요. 보니까 매수가 회복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어렵기 때문에 좀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는 전략 세워드렸어요. 가지고 가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부엉이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종목은 게임빌 56,0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게임주들이 이제 연말에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사실 앞에서 스타님이 일부에서 넷마블은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게임빌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게임빌은 일단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넷마블은 사실 이제 게임주의 매력보다는 BTS, 즉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게임주랑은 별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분기 다음에는 기저효과라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저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 전 분기의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 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전 분기 대비 뭐 수익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게임빌은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한 번 더 재차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있죠. 올해는 사실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신작들이 많이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그래도 신규 게임에 대한 그 신작 출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접근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투자자분이 매수한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이죠. 아무래도 내년 6월이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또 2분기까지 들고 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빌 단기적인 목표가를 세워드렸어요. 6만 원 좀 넓게 잡아주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성향에 맞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톡방에 접속된 종목이었고요. 접수가 된 종목이었고요. 툴레이트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현대로템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23,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루 만에 지금 다시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로템 좀 길게 보면 어때요? 일단 현대로템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경협 테마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곤 있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이 좀 바뀌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며칠 전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 회담도 좀 연기가 되고요. 네. 또 북미 제2차 정상회담 또한 사실 이제 계획했던 거는 연내 뭐 하반기에 이제 2차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하기에는 좀 것 같은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대유라든지 조비,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현대 로템이라든지 대하TI 네.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경협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 기간이 좀 끝났죠. 네, 네. 중간 선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게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맞췄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카드로서 굉장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매수한 가격대가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배 아플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코사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보였죠. 이제 오늘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현대로템도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저점이라는 건 2만 원대를 말하는데요. 네. 만약에 2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기존의 보유자가 아닌 최근 이제 신규 매수자이시기 때문에 2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으로 이제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재차 상승할 때 다시 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툴레이트님께서 별톡방에 남겨주신 이야기를 좀 보니까요. 김본스타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는 비중을
비중을 줄이라고 하셔가지고 반을 이게 지금 좀 줄이신 거래요. 네. 그래서 나머지 반도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하신 건데 그럼 결론은 일단은 보유하고 가자. 손절가 네. 2만 원 잡고. 네, 보유하고 가시되 네. 2만 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절가 2만 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2만 원 이탈되면 던지는 쪽으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문자, 별도방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잠깐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 궁금증은 잠시만 미뤄두고요. 잠깐 제가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까지 다 나왔고요. 글로벌 시장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었는데 재료의 소멸이 이제 좀 된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할 건지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엇갈린 반응 그리고 증시에 미칠 영향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는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 제도에는 없는 선거인데요. 양원제라고 하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뽑는 것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각 반의 반장을 뽑지 않습니까? 이제 반장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원 의원이 지금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장들을 또 모여다 놓고 전교회장을 또 선출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전교회장격이 상원의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의석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이겼고요. 또 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큰 폭으로 좀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정말 이제 그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시간 투표를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 뭐 공화당이 이겼다가 민주당이 이겼다가 계속 그런 그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결국에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밸런스가 맞춰졌다. 상원은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하원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제 반대당인 민주당이 가져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이제 맞춰졌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제죠. 그제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냈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강하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자연스럽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중간 선거는 바로 이제 미국 단일 국가에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힘들었던 증시가 갑자기 다시 한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 2,700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000포인트가 넘어가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는 그냥 단 하나의 이벤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벤트일 뿐이지 우리는 중간 선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있을 G20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과는 크게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저의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원, 하원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네이버 검색어에 상원, 하원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상원은 전교회장 선거, 그리고 하원은 반에 이제 반장을 뽑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슈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시장 대응 조금이라도 조금 덜 힘드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중인데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는 그래도 미국 선거 결과가 우리 증시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상대로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전일장에서 그래서 미증시는 그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요즘에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커플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지금 그 시장 영향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금리가 만약에 미국에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11월 달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이 먼저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동결을 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복잡해지는데요. 왜 복잡해지냐? 우리나라는 이제 기회가 딱 한 번 있고 미국도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시기의 차이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바로 11월 말에 한 번 금리를 좀 변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미국은 12월 말에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좀 문제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상황이 미국처럼 막 발전이 크게 되거나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달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하고 네. 또 미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이런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 정말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이 됐다. 우리는 동결을 했는데 미국이 한 번 더 인상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말 많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더 그쵸.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에 더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주가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격차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달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언제나 변동성이 크게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초점을 금리 변동 이슈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금리 격차가 이제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또 미국 경제가 좋은 거라고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하고 우리나라 경기 지금 상황하고 사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네. 트럼프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정말 이제 좋은 실적, 돈을 지금 막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즉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IT가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해서 고점 논란에 휘말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휘말렸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재차 또 상승을 하려고 하면 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고 지금 주도 섹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좋고 나쁘고 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금리 변동 이슈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체크 이슈인데요. 뭐냐면요. 시장이 이제 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증시에도 꽤나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 상승타이밍스타님은 G20 무역 협상 전망하고 국내 증시의 영향이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G20 미중 정상회담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할런지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G20 그 미중 정상회담은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행보와는 다르게 이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아마 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작전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도 중국도 서로 피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협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 이번에 만약에 G20 그 중간 선거가 열렸는데 이때도 또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아닌 더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G20에 대한 그 부분이 잘 해결되면 우리나라 시장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마련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일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시장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버블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중무역 전쟁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이제 극적으로 타결을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이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은 같이 좀 강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좀 전망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저희 3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실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문자로 갈 건데요. 신일제약 들어와 있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7263님의 종목이고요. 신일제약 1,3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대응 방법하고 주가 방향성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7거래일 연속 올라오다가 오늘 빠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손실은 아니시거든요. 네, 일단 신일제약은 왜 사셨는지 아마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일이 좀 며칠 있었습니다. 이제 이날 아마 메르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신일제약 또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일단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는 또 내년 2월까지도 날이 풀리기 직전까지도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신일제약은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이 주가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일제약은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11,000원대를 돌파를 하냐 마냐가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매물 그 물량이 있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11,0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13,000원대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만 이 11,000원대의 악성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10,000원대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1,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돌파하면 13,000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10,000원을 손절선으로 딱 잡으시고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에서 좀 날아온다라고 하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날아오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을 베이스로 그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석탄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국 산업의 이제 기반이 되는 이 석탄 산업을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세먼지가 빠른 시일 내에 잡힐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도 추세가 살아있거나 실적이 살아있는 기업들은 신일제약이 아니더라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닉스라든지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주말에도 미세먼지가 계속 극성을 부릴 거라고 하던데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조금 더 관심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일제약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면서 손절가 10,000원이고요. 11,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11,000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절반 수익 실현. 나머지 물량은 13,000원까지 끌고 가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계속 볼게요. 3379님께서는 캐몬 1,780원에 50% 들고 계시는데요. 매도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매도가를 저희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밑꼬리가 달렸는데 월요일장에는 어떨까요? 일단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의 조정폭을 생각한다면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감을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마감을 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이 61선을 돌파하냐 마냐에 좀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2,000원에서 2,5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또 돌파가 안 되고 지금 또 아쉽게도 이 시간에 셀트리온에 대한 그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안타깝게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사리 이 제약바이오주의 이제 월요일 날의 그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현금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뭐 약손실 구간이더라도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1,900원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서요. 2,300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캐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실시간으로 풀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TV 켜신 분들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금요일은 1부, 2부 순서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서 지금 계속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통해서 연락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일 개인 톡방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톡스타라고 세 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이슈 3개 좀 전에 짚어봤잖아요. 아주 우리 스타님 정말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같이 수학의 정석같이 착착착 이렇게 로봇처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던데 우리 스타님이 직접 한번 톡방 홍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장기 가치 투자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처럼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는 그래도 짧게 하는 매매가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수익 위주로 포트를 좀 꾸리는 편이고요.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5개에서 7개 내외 종목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자본금이 아마 많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1억이 넘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분할 매수, 그러니까 포트를 좀 분산화하는 것보다는 종목에 집중, 그러니까 종목 수를 좀 압축하면서 집중적으로 비중 배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전문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이 가벼운 기업들은 잘 매매를 안 하는 성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트 편집을 해가는 단기 스윙 트레이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프로그램 특성상 우리 스타분들께서 많이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TV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스타분은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의 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상승 타이밍 톡방에서 친절한 이야기들, 친절한 답변들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상담 이어갈게요. 194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로보티즈 22,250원에 25% 보유 중입니다. 단기 투자. 아주 짧게 보려고 상장하자마자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상장 첫날 또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래도 그 후에는 좀 올라와서 21,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 테지만 스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기업의 뭐 실적이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거를 판별하기에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요, 차트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죠. 이제 첫날 상장 한 날 하한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은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 흐름을 좀 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한번 상한가가 나오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이렇게 하락 여파를 맞으면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높을 뿐더러 지금 이 하한가의 종가죠. 하한가의 종가가 이날 19,600원을 끝났는데요. 이 하한가 밑에 지금 그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19,600원 위로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하고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튼튼한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붙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종목 하나 있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상장 첫날 들어가가지고 계속 내리다가 최근에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SB 인베스트먼트인데 이렇게 이런 종목 있으시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는 정말 아주 완벽한 개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쵸, 스타님?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드실 때에는 저는 사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고 이런 거에 좀 연연하다 보니까 매수 매도가 굉장히 좀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나 또 변동성이 큰 데다가 신규 성장주는 변동성이 2배로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를 접근을 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셨다고요. 신규 상장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면 그때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로보티즈를 예를 놓고 본다면 만약에 상장 첫날 매수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차트를 보고 로보티즈를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상장을 하니까 사야지라고 했다가 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내 빨리 갈 거야 라는 욕심에 이제 좀 성급하게 매수를 하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계좌가 조금은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를 한 템포, 두 템포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자, 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었고요. 취우님의 종목이에요. 취우님. 네페스 신소재 들고 계시고요. 64,54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언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타이밍 좀 잘 잡아야 되니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최고점이 73,800원이거든요. 스타님. 그러면은 얼마까지 들고 갈까요? 네, 간략하게 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아침 시가에 바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대비해서 주가를 평가한다라고 봤을 때 이 7만 원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즉 오버슈팅이 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가에는 보유 물량의 7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물량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네페스 신소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력보다는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시간 외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셀트리온과 네페스 신소재 같은 업종은 아니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상위 종목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셀트리온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는 건 월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페스 신소재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 시장 여파로 인해서 한번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페스 신소재가 신고가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추세가 꺾이게 되면 첫 번째 꺾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꺾이게 되는 것이죠.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이제 10월 달에 한 번 정도는 꺾였다가 재차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이 또 꺾이게 되면 그때는 이 앞전보다 더 많은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네페스 신소재는 월요일 아침 시가에 70% 물량 정도, 대량의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고 가벼운 비중만큼만 더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가벼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5일선이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익절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페스 신소재 월요일장에 또 시장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장 시작과 동시에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수익 축하드려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예요. 우리 레이언스 6312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18,300원에 3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레이언스를 봤더니 증권사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다 다르게 내다보고 있는데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실적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위치가 나쁘면요,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인터파크가 오늘 그랬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100%를 넘는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네.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추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상승폭 또한 제한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인터파크도 다시 갈 땐 가겠지만 지금은 주가의 위치 때문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레이언스도 좀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구강 엑스레이 치료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재차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이 18,000원, 19,000원, 2만 원대에 이제 손실권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오면 결국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를 하시되 실적 발표가 된 날 절반에서 뭐 70%, 한 80% 비중은 손실권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현금화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들고 갈 시장이 아니다라는 건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실적이 좋아도 주가의 위치가 좋아야지만 함께 잘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상담을 도와주는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분 지금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계속 도와드릴게요. 3660님의 궁금증입니다. 삼진제약 45,700원에 60% 비중을 좀 많이 담고 계세요. 손절가를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거든요. 삼진제약 참 유명한 회사잖아요. 개보린이 참 유명한 약인데 그렇죠. 네,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10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10월 30일 날 기록했던 연내 최저점 3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손절선을 잡아드릴 때 지금 연내 최저점을 계속해서 손절선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최저점을 이탈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개인들의 투매 물량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의 바스켓 물량 또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바스켓 매도 물량을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보시다가 손절컷은 항상 연내 최저점을 딱 걸어 놓으시고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37,000원이 재차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시장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연기금에서 뭐 포트에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강한 매도세를 좀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이제는 주말에 객관적으로 좀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포트에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렇게 뭐 화면에 딱 띄워 넣어놓고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종목은 월요일 날이더라도 큰 손실폭을 좀 기록하고 있더라도 빠르게 현금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30%, 40% 마이너스 돼서 손절하기 어렵다라고 하셔서 참으시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50%, 60% 되면 그때는 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진제약 손절가 37,000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원익큐브 1948님의 궁금증이고요. 매수가는 3,100원에 비중 16% 담고 계신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지금 폴더블
폴더블 관련해서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인데요. 지금 원익큐브도 일단 최근 8월 말이었죠. 이제 8월 말일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또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은 있지만 주가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정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에 따른 이 원익큐브에 따른 대체 종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테마의 같은 업종, 같은 업황, 같은 섹터라고 볼 수 있는 AP 시스템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처럼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 2,7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유지 가능하지만 2,75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우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은 종목을 좀 상담 드리려고 해서, 말을 의도적으로 좀 빨리 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좀 느끼셨을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저희 한번 김민재 MC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운영하는 톡방에 오셔서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차후에 한 번 더 지수가 상승할 때 크게 벌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게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상담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좀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로봇 같은 거 좋은데요, 스타님. 정말 아주 정직해 보이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그 누구보다 아주 정성스럽게 상담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시간도 빠르게 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퀴즈 정답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요, 1번. 백기사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6360님 그리고 2299님 그리고 0017님과 7201님과 3264님까지 이렇게 5분 당첨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와도 전화를 꼭 받으신 다음에 선물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타분들 유료 강연에 일주일 무료 이용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약바이오주들 이번 주 주말에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삼바 회계 이슈 관련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또 AG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도 기다리고 있고 가가지고 또 강연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강연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일 톡방에서 또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승 타이밍 스타의 개인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후 2시부터 AG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또 무료라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주말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